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미니카를 샀습니다. 축구 보면서 만들어봤는데 30분 정도 예상했거든요. 경기 끝날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축구도 졌고요.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넘어져 다치고 이리저리 채이고 멍들고 아프고 마음까지 지치고 그래도 어떻게 눈을 뜨고 일어나 한번 웃어보고 다시 뛰어들고 딱히 미니카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과 모임 가지면 제가 게임을 기획하곤 합니다. 이번 주는 크루의 막내 청구바리의 생일이라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니카 조립해서 상품 걸고 경주하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인 저는 사전조사를 위해 미리 조립을 해봤습니다. 초딩 때 만들어보고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라 고전했죠. 그런데 정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야 모터가 없네? 모터가 없더라고요. 모임 전에 미리 만들어봐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모터 사서 장착했고요. 잘 나가네요. K리그에도 요즘 잘 나가는 두 팀이 있습니다. 광주와 인천. 두 팀은 후반기 시작하는 8월부터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광주는 2승 2무로 리그 3위까지 올라갔고 인천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해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주는 너무 잘하다 보니 이미 최근에 몇 번 그려봤고요. 오늘은 인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번 27라운드 불투이스의 코너킥 극장골이 있었다면 28라운드에는 오반석의 코너킥 극장골이 있었죠. 90분이 다 흐르고 심지어 추가 시간 6분조차 지난 상황. 인천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였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고 수원의 김현이 공을 앞에서 막으려고 점프를 뛰었지만 조금의 차이로 공은 스쳐 지나갔고요. 윤빛가람에게 마크당하고 있던 오반석은 몸을 뒤로 빼면서 따돌렸고 결국 헤딩골을 만들었습니다. 마크도 있었고 앞에 김현 때문에 시야 방해가 있었을 텐데 정확한 헤더로 골을 만든 거죠. 사실 골 장면 자체는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 그런 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골은 의미가 있습니다. 28라운드는 인천이 아챔 경기를 치르고 3일 뒤에 있었던 경기라서 인천에게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아챔 경기에서 연장 혈투까지 갔기 때문에 주전 선수도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수원FC와 90분까지 1대1. 솔직히 무승부에도 인천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승리까지 챙겼다? 이거는 인천이 쉬운 팀이 아닌 승리 DNA가 장착된 강팀이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인천의 주장인 오반석의 골, 게다가 잘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전북팬 BK와 선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BK는 한사코, 조규성이 K리그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했지만 아니 뭐 인정합니다. 조규성이 K리그에서 가장 잘생겼었죠. 하지만 조규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 오반석이 K리그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이랑 잘생긴 거랑 무슨 상관이냐? 크게 상관 있죠. 중요한 상황에서 골 넣은 사람이 심지어 잘생겼다? 여자 축구 팬들이 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 K리그가 부흥하고 지역 경제가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고 보니 잘생긴 얼굴에 상처가 났네요. 근데 이게 또 질이네. 요즘 인천의 상승세에 천병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죠. 제르소. 제르소는 K리그를 제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알죠. 폭발적인 스피드와 민첩성을 가지고 있고 드리블을 잘합니다. 그래서 수비수를 한두 명 제치는 건 기본이 선수인데 가장 믿기지 않은 능력은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몸빵.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172cm의 체구를 가졌는데 수비수와 몸싸움을 비등하게 하고 심지어 이기면서 돌파해 나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제르소가 있고 이게 상대 수비가 있으면 이게 붙어요. 공을 앞에 두고 이게 공이야. 공 지키면서 이렇게 붙어. 아 이건 너무 작네. 이걸로 합시다. 아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르소가 이렇게 버티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버텨줘요. 뺏으려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맞고 상대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다가 무게중심을 슬쩍 바꾸면서 픽 이렇게 하면서 공을 일로 가져가는 것이.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 얘 이쪽으로 넘어지고. 좀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을 많이 몸의 균형이 되게 좋다랄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넘어지고. 아무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노란색이네.
광주?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만 잡았다 하면 뒤로 패스하기보다는 버티면서 앞으로 뚫고 나갑니다. 드리블 속도도 빠르다 보니 빌드업을 단독 드리블로 해나가면서 공격의 천명 역할을 제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인천으로 이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제르소와 인천 생각보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신진호와 함께 인천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해줄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전반기를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고사가 들어오면서 제르소와 찰떡 호흡을 보여줍니다. 무고사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연계도 잘해주거든요. 제르소의 빠른 스피드에 발맞춰서 공을 잘 찔러주더니 합작골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와, 키퍼까지 제치고 골 넣는 여유로움. 사실 제르소가 다른 능력에 비해 슈팅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왼발 전용이라서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읽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읽히면 뭐 어떻습니까? 키퍼까지 드리블로 제치고 골 넣으면 되죠. 제르소 선수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추천합니다. 슈팅 하지 말고 앞으로도 키퍼 다 젖혀버리고 드리블로 넣읍시다. 시즌 시작 전 인천에 영입된 선수들 보고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죠. 뭔가 조화롭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전술 적응 문제도 있는 듯 하고요. 결국 인천은 전반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성훈이 활약을 하며 팀이 조금 살아났고요. 무엇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고사가 복귀하면서 팀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뭐 무고사 한 명 왔다고 팀이 바뀌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고사가 최전방에서 감각적인 볼터치로 공을 소유해주고 연계해주면서 슈팅을 뿌리니까 팀의 공격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무고사가 어떤 선수였고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렇다고 무고사가 혼자 인천을 살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기존의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들이 무고사라는 마지막 퍼즐에 맞춰서 같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고사가 인천의 모터였던 거죠. 빗셀고베는 이 대단한 선수를 왜 못 썼을까요? 들어보니 포스트 플레이 성향으로 기용했다고 하는데 선수 조사 좀 잘하고 데리고 가던가. 무고사에게는 빗셀고베 이적이 쓰라린 경험이 됐지만 K리그나 인천에게는 잘된 일이 됐습니다. 무고사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팀과 팬들 앞에서 뛰는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인천, 활약이 계속될지 29라운드 포항전도 기대하면서 봤는데 PK로 2골이라니. 2골 다 포항이 잘했다기보다는 인천의 실수가 컸네요. 그래도 후반기에 인천의 경기력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경기력이 이어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아침 활약을 기대해보며 최근 활약한 3인방을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요즘 인천 잘 나가네, 내 미니카처럼. 내리막